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서 바로 내용을 또 찾아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틀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폼을 한번 지정을 해보자고요. div 자체를 폼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너무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안쪽에다가 폼을 하나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새로 만드셔도 돼요. 자, 그럼 이 i는 당연히 밑에 있는 아이들 모두 감싸는 영역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감싸는 영역 처리하기 전에 멤버 파트라고 하는 아이를 아래 밑에 있는 폼 가로값 100% 높이값 위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오토 딱히 할 거 없습니다. 단 폼 자체도 마진 패딩이 들어가거든요. 리셋에서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라든가 패딩은 먼저 지워놓고 쓰시는 게 맞겠죠. 자, 겸사 폼이 무엇이 들어가니 라고 하신다면 필드셋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가고, 이 필드셋은 아직 내용 안 채워놨어요. 그냥 C라고 하는 아이는 테두리 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 쓱 잡고 자, 아래에 있는 파트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안에 폼이 있고 내부에 필드셋이 있죠. 자, 왜 안 보이니? 자, 일단은 안 보이니까 필드셋에 간단하게 글을 좀 써놓고 보겠습니다. 뭐가 제가 잘못 썼나봐요. 이 안에 써야 되는데 위치를 뭐가 쓰다 보니까 좀 엉켰나 본데, 웰컴 파트가 있고 로그인 에이리어가 있고 어디선가 살짝 꼬였나? 아, 이게 웰컴 파트 하나 더 있군요. 잘못된 건 지우겠습니다. 자, 잘못된 코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지웠어요. 자, 수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제대로 들어왔네요. 자, 필드셋 자체도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테두리 선이 있어요. 보더 없앨 거고요. 얘도 마진 패딩 들어있거든요. 지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필드셋을 하나 생성하면 제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제목은 사실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얘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 모두 통째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에 있는 이만큼은 비밀번호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아이는 따로 두고 싶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폼과 별도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요, 나는 그냥 같이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대로 채워 넣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H3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전드로 제목을 바꿔주셔야 해석이 되겠죠. 하여 결과는 아까랑 다른 거 없네요. 똑같네요. 왜냐면 필터셋 자체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DIV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DIV처럼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가로값 뭐 100% 하고 높이값 똑같이 오토 할 건데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고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만 잘 짜주시면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정만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레전드라는 이 제목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아이디 인설트, 패스워드 인설트 나머지들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인서트 자리는 굳이 박스 div를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쓸래요. 자, 누구? input 타입 아이디 입력할 거니까 텍스트, 거기다가 아이디, 자 그 다음에 name value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required, 거기에 내용을 보면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value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씁니까?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사용자에 대한 계정과 내용을 보낼 거니까 레이블에다가 아이디 똑같이 유저 아이디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저는 변수명도 똑같이 써도 되겠죠? 값 쓸 필요 없겠죠? 전송할 거니까. 비워두느냐 비워두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의 무엇을?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왕이면 그냥 한글로 저는 쓰겠습니다. 자, 글자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우선은 클래스 블라인드로 숨겨주고, 레이블 자체는 일단 숨겼어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인풋을 만들었습니다. 인풋만 보인다고 해서 레이블 안 쓰는 거 아닙니다. 클릭했을 때 들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이블로 숨겼고요. 박스에 있습니다. 슬쩍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밑에도 하나 더 똑같이 쓰겠습니다. 인풋 쓸 거고요.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 아이디 유저 pw로 쓰겠습니다. name 똑같이 유저 pw로 쓸게요. value 값 입력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무조건 써야 되는 아이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했던 내용에서는 패스워드라고만 써있네요. 그럼 패스워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자체에 들어가는 아이는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든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뭘로 쓰든 큰 관계는 없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성가시다 라고 하시면은, 뭔가 좀 수치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잠깐 숨겨 놓으시고 필드셋부터 세팅을 다시 하시면 되겠죠. 자, 필드셋에서 써야 되는 영역 자체를, 이것도 클래스 이름 원하시면 클래스 이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min 페이트를 써서 200픽셀 정도 하나 만들어주고,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선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보겠습니다. 폼 안에 들어가는 아이고요. 메소드 빠졌군요. 메소드. 자, 이거는 보안 처리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포스트. 결과 먼저 확인할게요. 했더니 폼이 들어갔고 필드셋 그대로 문제없이 들어갔습니다. 전혀 건드릴 거 없이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div insert라는 아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을 하나씩 끌어내리면서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레이블과 인풋 자체를 숨겨보고, 밑에 있는 아이도 인풋, 레이블 아직 안 썼지만 숨겨본 다음에 박스만 일단 먼저 봅니다. 결과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박스도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레이블과 인풋을 씀과 동시에 박스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즈 준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마찬가지 수정을 해줘야겠죠. 각각에 들어가는 아이들 필드셋 밑에 들어가는, 자,
또는 여기 뭐 div 박스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통 부분부터 수정하면서 가겠습니다. 필드셋 내부에 들어있는 div 모두 가로값 동일해요. 그럼 필요가 없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사실상은 지울 거니까 통일된 곳에다가 쓰겠죠. 만약에 이것도 뭐 지운다 그러면 밑에서 마진 탑으로 바꿔 쓰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div의 내부에 있는 인풋에다가 사이즈를 줄 겁니다. 자, 이 인풋에다가는 우리가 따로 테두리 선을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 보더 없애버릴 거고요. 가로값 100% 쓸 겁니다. 높이값도 사이즈 주려면 100%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약간의 공백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마진과 패딩입니다. 분명히. 아이고. 자, 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아서 잘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뭔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왜 그러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레전드 자체가 지금 그러는 현상도 있습니다. 레전드도 그냥 단순하게 숨김 처리했다라고만 보기에는 몇 가지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이따가 하셔야 되는 거고, 필드셋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인풋 자체가 인라인 블럭 요소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해라 라고 쓰셔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보시면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아이여서 제가 안 썼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보시면 사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딱 붙어버리죠. 위로 올라가서 해결이 됩니다. 인풋 자체 배경 색깔이 없어서 지금 구분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변수로 일단은 컬러 저는 첫 번째 걸로 우선 채워 넣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두 개를 모두 해야 되니까 밑에 것도 인풋을 살려주시고 레이블이 빠졌네요. 레이블 for 패스워드를 채워놓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써주고, 자, 인풋이 뭔가 되게 많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쓰셔야 돼요. 레이블 자체를 일단 숨길 거니까 저는 똑같이 자,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하시면 위에 있는 양식과 그 밑에 있는 양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자체의 R 값을 조절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을 인풋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아이기 때문에 저는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높이값 자체는 사실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감싸고 있는 아까 20이 있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20 픽셀이라고 R값 적용이 됐죠. 글자가 가운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블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쓰시면 글자들이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아이의 글자도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보신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인풋에 들어가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지정해서 글씨에 대한 아이를 쓰시거나 그 다음에 워드 스페이싱을 통해서 쓰시거나 또 텍스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쓰시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씨 색깔은 제가 뭔가 잘못 썼나봐요. 자, 들어갔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스홀더 자체만을 따로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이 아이는 콜론이 2개짜리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스플로러 쪽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앞에 들어간 아이콘은 잠깐 건너뛰더라도 이 2개의 부분은 썼고요. 글씨를 쓰시는 순간 바뀌는데 작성된 글씨가 검은색이네요. 플레이스홀더는 색깔을 만들어냈지만 글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풋 자체에서 색깔을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풋의 글자와 플레이스홀더에 들어가는 글자는 달라요. 아예 달라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뭐 플레이스홀더 자체에 들어가는 글자 색깔을 좀 반투명하게 할 수 있나요? RGBA를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오퍼시티를 쓸 수 있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반투명하게 들어갔고요. 글씨를 써주면 선명하게 들어가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가 아니라 왼쪽에서 기준으로 좀 들여쓰기로는 할 수는 없나요?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텍스트 온라인 레프트, 원래가 레프트였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일정량 들여쓰기를 해버리신다면 엄밀히 말하면 텍스트 인덴트는 첫 줄 들여쓰기입니다. 둘째 줄은 들어가지 않아요. 한 줄이기 때문에 첫 줄 들여쓰기가 일정량 들어가서 여러분이 쓰시는 내용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가운데 정렬보다는 이렇게 한쪽 왼쪽 기준으로 들어가게 한다던가 오른쪽 기준으로 들어가게 해서 배치하시는 걸 조금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만 정렬하시면 뭔가 나중에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인풋 부분은 아이콘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선 끝났습니다. 로그인과 밑에 있는 걸 해줘야겠죠. 로그인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하게 버튼 딱 클릭했을 때 내가 입력한 자료를 전달을 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 타입을 서브밋 그리고 밸류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쓰시면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버튼으로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타입에 서브밋 쓰시고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풋으로 쓰시든 버튼 태그로 쓰시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아무거나.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클래스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클래스로 자, 서브 및 btn이라고 클래스 이름 다를게요. 그럼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고 클래스 서브밋에다가는 부모의 사이즈를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가로값, 높이값 써주면 되겠죠. 이때 뭐 버튼 자체도 굳이 사이즈를 주는 것보다는 저는 오토에다가 패딩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버튼과 인풋은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럭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로값 자체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원하신 대로 어떤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헷갈린다 하시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달아서 블럭까지 처리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에 내용을 입력하시고 글씨 색깔 있었죠? 변수로 쓸게요. 그냥 계속 컬러에 화이트를 입력하시면 내용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하게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버튼 자체에서 동글동글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위에 18 해놨으니까 자식은 똑같이 그냥 18 하시면 알아서 절반 위아래 쪼개지면서 딱 크기만큼 처리가 됩니다. 감싸는 DIV는 배경, 박스가 필요 없죠. 지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위쪽에 들어있는 배경, 아까 지운다고 얘기했었죠? 지우시면 되고요. DIV들 결과 보면 위에 거, 아래 거 처리를 하죠. 글씨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사이가 떨어져 있고 우리는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모두 대문자 어퍼케이스, 단어와 단어 사이 간격 워드 스페이싱 0을 기준으로 줄일 거니까 마이너스, 간격은 알아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글자들이 줄어 있고요. 서체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군요. 크기를 확인했더니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변수로 만들어 놓은 아이로 또 불러오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2번일 거고요. 폰트 웨이트 700 불러온 아이가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로 길이가 이런 게 안 맞다 하시면 조정을 할 겁니다. 해서 보면 불러와졌고 글씨가 굉장히 큰 듯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정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럼 글씨 크기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가로 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forgot your password라고 써있는 부분도 조금 더 조정하실 거면 하시고, 배경 파란색으로 들어있던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자, 현재 결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아래쪽 공간이 너무 많이 떠있고 처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수정했던 부분들에 있으니까 좀 더 눈 보기에 좋게끔 채워서 좀 보정을 하셔야겠죠. 보더 요거죠. 많이 줄일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우선은 다 쓴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했습니다만. 자,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 다른 건 다 된 것 같고요. 두 군데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뭐냐면, 자, 뒤에 요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간 거, 인풋 요거 총 3개가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밑에 거는 원래는 좀 보정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냥 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요소에 들어가는 아이랑, 그냥 이거는 그냥 따라갈까요? 그냥 따라가죠. 감이 다르니까. 인풋에 아까 들어갔던 거 인풋,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죠.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 진한 색깔에서 조금 연한 색깔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그러니 컬러 1번에서부터 어디로? 컬러 2번으로 가야 됩니다. 변수를 안 썼네요. 또 변수 컬러 중에 컬러 2번으로. 자, 그라데이션 가줄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냥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니까 어느 방향 몰라요. 일단 90도라고 써볼래요. 결과를 확인하시면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잘 들어갔네요. 한 방에 잘 들어갔죠. 조금 더 밝은 색의 뒤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앞쪽에 들어있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양을 많이 차지하게 하시면 50%까지는 컬러 1번이고 50%부터 100%까지가 나머지 컬러를 자연스럽게 이동하게끔 만들 테니까 아무래도 면적을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로? 아래에 있는 버튼에다가 적용하면 똑같이 갈 건데요. 색깔의 위치를 조금 더 변경하고 싶다면 퍼센테이지를 바꿔주시면 해결하겠죠. 이것도 만약에 난 똑같이 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지? 변수로 넣고 싶다 하시면 넣으셔도 돌아가요. 자, 들어갔죠? 자, 변수는 그라디언트 쓸 때 안 먹나요? 라고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잘 들어간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버튼 너무 작은 거니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서체 들어간 거 뭐 빠진 것들은 제가 따로 언급 안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얘기 안 하고 여기 들어가는 아이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이콘과 방금 전에 보셨던 인풋이 원래 손가락 모양이 좀 돼 있어야 내가 뭘 쓰기 편하잖아요. 아니 어떤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이게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창이 떠서 그나마 좀 낫긴 하네요. 근데 일반 글씨나 이놈이는 똑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커서 포인터로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럼 손가락으로 바뀔 것이다. 자, 레이블의 경우는 레이블의 경우는 통째로 제가 숨겼었지만 실제로 통째로 숨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통째로 숨기지 않고 약간 다른 대안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풋을 먼저 써요. 마찬가지로 인풋을 먼저 써요.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를 레이블에다 하지 않고요. 레이블 안에 스팬 태그에다가 주는 편이에요. 글자를 숨기려고. 한 번 더. 레이블을 인풋보다 뒤에 가게 했고요. 해당하는 텍스트에다가 스팬 태그 내부에다가 넣고 스팬 태그를 숨기는 편입니다. 그럼 레이블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글자만 숨긴 거죠. 그래서 레이블 자체를 가지고 활용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 CSS에다가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위치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내용상으로 보면 div가 있고 이 div 내부에 레이블이 달려 있으니 인풋보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수정해서, 자, 복잡하네요. 이쯤 되겠군요. 아이고 양이 많다. 자, 이 div 안에 들어있는 레이블에다가, 저는 이제 발음상 레이블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라벨이라 꼭 기억하세요.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먹습니다. 사이즈 줘야겠죠. 그냥 제가 이미지로 주겠습니다. 높이값 자체를 계산해가지고 인풋 자체가 원래 20이었으니까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16픽셀, 높이값 16픽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로 100%, 백그라운드 컬러로 임의의 색깔 하나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박스가 하나 생겼겠죠. 하지만 인풋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습니다. 자, 얘를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앱솔루트로 처리할 거고요. 탑 2, 레프트 2 주면 위치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감싸고 있는 div를 기준으로. 써줍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래야 여기에 오니깐요. 오니까. 아, 그냥 레이블을 먼저 해놓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나중에 했느냐. 잘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인풋이 먼저 있고 레이블이 뒤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레이블에다 색깔 썼어요. 인풋에다가 얘가 뭐예요?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죠. 포커스를 가지면 그 바로 뒤에 오는 레이블을 뭘 할 수 있습니까? 흰색으로 주세요 라고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띵 띵. 이런 옵션도 넣어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체크박스였으면 속성을 이게 체크드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체크박스나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법이냐? 사실은 인풋 자체는요, 아까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아니면요 인풋을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체크박스나 라디오 자체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에 보면 요 앞에 체크하는 거 있죠. 이거 이 동그라미가 사실 뭐냐? 레이블이에요. 인풋은 어디 있느냐? 안 보여요. 숨겨놨어요. 인풋에다가 블라인드 걸어놓고 인풋이 체크가 되면 레이블 안에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이 들어오게 하세요.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주게 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레이블이죠 지금. 인풋 얘를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놓는 거예요. 안 보이게. 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쓸 건 사실 아니고 이건 보여드린 용이니까 레이블 안에 들어가는 아이를 저는 이미지를 하나 채워 넣을 겁니다.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아이텍을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뭘 넣으면 될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아이콘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각각의 이미지로 집어 넣을 거라면 각각으로 따로 저장하시면 될 거고, 폰트를 만드실 거라면 폰트 제너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IS기법으로 하실 거라면 이 이미지를 통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뭐 딱히 제한을 두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는 패스워드 아이콘이라고 쓰고요. 얘는 ID 아이콘이라고 써서 두 개의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각각의 아이콘들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따로따로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한 군데다가 통째로 불러오겠습니다. 시간상이니까 나가서 img 로그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일단 불러와야겠죠. 반복을 하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가운데 오게 만들 거니까 보시면 들어갔죠? 이미지가 왜 저렇게 깨져요? 확대해서 그래요. 저 확대하는 게 싫어서 아니 확대를 했는데도 깨지지 않게 만드시려면 둘을 PNG가 아니라 SVG로 저장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SVG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SVG에 들어있는 파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SVG는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깔아주는 거죠. 같은 곳에 같은 파일 요구하는 거니까요. 컬러 이거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죠. 동일한 이유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아이콘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컨텐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뭐 가로에 70%의 오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운데 배치하게 만드시던지 내용은 여러분의 자유겠죠.